안녕하세요,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DVR에 제가 취재해서 작성한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015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마켓컬리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마켓컬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고기 등 신선 식재료를 소량으로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서 하루 만에 소비자의 집 현관문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개념이었으니까 사실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신선식품 유통이라는 게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체계를 갖춰야 하고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식품의 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스타트업에서 하겠다니 다들 제정신이냐?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시작한 이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가 창업 1년 3개월 만에 17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창업 2년 3개월 만에 회원 수는 33만 명에 육박하게 됐고요. 월 매출액은 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서비스 출시 당시 25개 품목에 불과했던 상품 구색도 1,700여 가지를 넘겨서 신선 가공식품 전반은 물론 웬만한 생활용품도 거의 다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컬리패스라는 연간 회원권을 구입한 뒤에 9,800원 이상만 주문하면 배송비가 무료인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마켓컬리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창업자 김슬아 대표가 겪었던 생활 속 큰 불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자타공인 미식가였고 식재료의 질에 집착하다시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맛난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장을 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대형 유통기업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배송을 받는 시간에 맞춰 집에서 대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그렇게 배송된 식재료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낮에 주문해서 저녁 때 받은 상품, 특히 신선 채소의 경우는 시들어지기 일쑤였고요. 다른 신선 식품들도 날이 더우면 혹시나 상할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매장의 구성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나열되어 있었고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다가 혹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모르겠다. 창을 닫아버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김 대표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지독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즈니스를 컨설팅해주던 사람답게 곧바로 이걸 비즈니스화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스타트업들은 치명적 불편함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명함 대리 저장 서비스 리멤버가 다 이런 불편 해소,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놨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의 발전과 IT 디바이스에 취해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막연히 생각해서 창업하고 그럴싸한 앱을 만들어 올리는 창업은 99%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김 대표는 한밤중에 배송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아침 7시 전에 배송을 받는 샛별 배송을 도입하고 아주 양질의 식재료만 엄선해서 카테고리별로 한두 개의 상품 구색만으로 소비자들이 고민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포장도 무조건 작게 해서 1인이나 2인 가구에 맞춥니다. 화려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대대적인 홍보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통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체감하고 있던 이 치명적 불편이 해결되니까요.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마켓컬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합니다. 그럴싸한 앱 만들고 마케팅, 홍보, 광고 준비할 시간과 자원을 모두 공급자 확보에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켓컬리의 운명을 바꾼 새 공급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장안농장인데요. 아마 유기농 채소 좀 찾아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한국의 유기농 농작물 쪽에서는 아주 선구자적인 곳입니다. 여기에 설득했고요. 두 번째로 고기 좋아하시는 미식가라면 다들 아는 곳 보냄브레드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유명한 기본적으로 몇 시간 줄을 서야 살 수 있다는 5월의종 빵을 또 들여옵니다. 5월의종 빵은 현재는 애매한 그 규제 문제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판매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좋은 식재료, 정말 훌륭한 공급자들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 앞서 말한 새 공급자를 연달아 확보를 하면서 마켓컬리는 건강에 관심 많은 중산층 이상 30, 40대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5년 여름의 일입니다. 사실 마켓컬리는 온라인 유통업체인데 스마트폰 앱은 2016년 초나 돼서야 나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판매 품목 중 항상 1위권에 있는 제주 목초우유의 경우도 농장을 접고 땅을 팔려고 하는 제주도의 농민 한 분을 끝까지 잡아서 설득해서 다시 농장을 운영하게 만들어 나온 제품입니다. 마켓컬리 기준에서 마음에 드는 우유가 국내에 없었는데 예전에 그 농장 우유가 엄청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치명적 불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유통업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공급자 확보를 위해 뛰어다녔으니 성공하지 않는 것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켓컬리도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법으로 뭐 수요 예측 이런 걸 합니다. 매입을 해서 직접 자신들이 임대하고 있는 그 물류창고에 보관한 뒤에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요. 이 역시 초기에는 농장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그 사무실 컴퓨터 앞에 직원이 전화로 서로 실시간 주문량 체크를 하면서 상추를 더 따니 많이 하던 정말 주묵구구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모두 입버릇처럼 떠드는 지금 시대에도 진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쌓고 활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종종 마켓컬리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켓컬리는 광고비를 거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짜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SNS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바로 초기부터 음식 전문 사진 작가와 계약을 해서 한 장당 수십만 원 하는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식재료와 음식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마켓컬리를 팔로우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컬리스타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대로 자신들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왜 흔히 먹는 사진만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먹스타그램이라고 불리잖아요. 인스타그램이. 거기서 가장 핫한 SNS에 최적화된 전략을 쓴 겁니다. 편리함을 맛본 주부들이 올리는 블로그, 핫하고 힙한 걸 찾는 젊은이들이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켓컬리는 자연스럽게 홍보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모바일 인터넷 광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팔로우, 좋아요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만 하는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부분입니다. 마켓컬리의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와 시사점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들려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컬리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불편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스스로 유통 스타트업이 아니라 유통 스타트업, 그러니까 유통의 방점을 찍고 유통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공급자를 찾아 나섰고, 그래서 자연스레 입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벤처들이 화려한 디자인의 애플리케이션, 현란한 빅데이터 IT 기술 활용만 골몰할 때 이 모든 것을 그저 유통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작은 기업의 이야기지만 이 시대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특히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께는 교훈을 얻을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